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부입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쪽에서 강세가 조금 나왔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증시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미국에서 나왔죠. 그리고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그 물가지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가지표가 나왔을 때 예상치를 수렴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굉장히 낮게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미증시에서 상승 부분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특이점이 발생한 게 반도체가 강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한국 시장으로 연결이 됐죠. 두 가지 내용으로 보셔야 되는 게, 자, 반도체가 한국 시장에서 지금 강한 이유. 첫 번째, AI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중국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좋은 내용이 있고 나쁜 내용이 있는데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잘린다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중국을 눌러주니까 기술이 약간 좀 더디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강했다. 여기서 특이점이 또 한 가지가 또 발생해요. 종목군은 갈렸다. 어떤 거는 강하고 어떤 거는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어요. 여기서 내가 잘 골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은 조선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이에요. 아까 전에 똑같죠? 자, 보세요. 미국, 중국산 선박, 해안 크레인에도 25% 관세. 중국을 계속해서 눌러요. 누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업체 반사이익 기대. 한국 시장이 이 배를 만드는, 그쵸? 이 조선업에서는 빅3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쵸? 한국 시장에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조선업은 어때요?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온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적자 폭이 줄어들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는 순이익까지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번 분기에는 뭐 적지만 순이익을 흑자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익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규모가 이제 피크를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고 커지는 구간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올라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쵸?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진짜 당연한 건데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구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삼성중공업은 어떤 종목이에요? 조선주라는 거 말고 신고가 종목이죠. 먼저 가격이 올라갔고 신고가를 만들기 전에 정배열 구간을 만들었고 정배열 구간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한번 튀었는데 그리고 매물 소화 받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무언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은 뭐겠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누르는 것, 그리고 신조선가가 상승하는 것,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신조선가가 상승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도크가 차야 됩니다. 도크가 차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수주가 쏟아져야 돼요. 수주는 지금 올해만 40% 목표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상치는 상회한다는 거예요. 그냥 4월 달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이해했을 때 가격이 먼저 간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매매하는 구간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내용 보세요. 캠트로닉스 오늘 22% 갔죠. 삼성중공업 신고가라 그랬죠. 캠트로닉스 무슨 종목? 신고가 종목. 신고가 종목을 공략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신고가 매매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는데 그쵸?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는 거고요. 여기 5월 16일 오늘이죠. 8시 46분 그쵸? 원래 제가 세 종목 이상 뭐 늘리지 않는데 이렇게 늘린 이유는 오늘 미증시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기다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쵸?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조선주도 요즘에 바이오처럼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져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도 굉장히 강하게 진행될 수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당연히 삼성중공업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초에 신고가 구간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점,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첫 번째 정배열 전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신고가 돌파해야 되고요. 신고가 돌파하면 무조건 매물 소화 구간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재돌파 구간이 오는데 그 재돌파 구간을 내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하루에
22%씩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쭉 밑에 내려보면 이수페타시스 있죠. 오늘 대부분 상승세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수페타시스 보시면요.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했을 때 18% 정도의 상승 구간을 오늘 하루에 만들어냈습니다. 꾸준하게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신고가 구간에서 찾으라는 거고요.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하다 보면 손절하는 구간이 있겠죠. 근데 그 손절폭이 기간을 줄이면 그렇게 크지 않게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에서 주식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신고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보면 뭐예요? 지금은 고가 돌파하고 매물을 받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쵸? 저 개인적으로 25,000원 이상 보고요. 그쵸? 25,000원 이상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시작점이 지금 10,000원을 돌파한 지금입니다. 10,000원을 돌파한 이 구간은요. 16, 17년도에 한 번 있었지만 여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했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업황 회복이 되는 과정에 있고 그걸 실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에서 중국을 누르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 저가 수주가 나오면서 조선주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세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이제 시세의 시작 구간, 그렇죠? 초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실적보다 주가가 무조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대장주를 공략해야 되는데 최근에 HGD 현대 마린솔루션 그쵸 상장을 했죠. 오늘 조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쪽에서도 수급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HD 현대중공업 그쵸 현대중공업은 아직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고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근데 반대로 삼성중공업은 고가를 회복을 했어요. 9,300원 400원 그 정도의 고가를 회복을 하고 나서 지금 조금씩 가격대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뭘까요? 딱 한 가지만 보셨으면 좋겠는 게 가장 먼저 고가 돌파를 한 쪽이 누구냐? 그쵸?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조선주에 대한 분위기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현대 마린솔루션이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2배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린솔루션이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반등해서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을 삼성중공업이 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 맞춰서 내가 가격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가격대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원리가 있겠죠. 자 보시면 전부 다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 오늘 18%, 캠트로닉스 22%, 성호전자도 거의 한 10%권, KBI 메탈도 마찬가지 이런 식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공통점이 있겠죠. 그 공통점에 대한 부분, 그렇죠. 원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모두 다 동일합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데 무조건 2주 기간 동안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삼성중공업에 지금 고가 돌파를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거고요. 이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근데 주가는 작년부터 먼저 올랐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간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대를 봐야 되는 게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5일선과 22평 그리고 62평까지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되고 그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